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세브란스 병원 뇌졸중 센터 신경과 남영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뇌경색의 치료와 예방이 되겠습니다. 좀 혹시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졸중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옛날 말로 중풍이죠. 그래서 졸중이라면 이제 졸지에 생긴다고 해서 뇌졸중이라는 이렇게 말을 쓰고 의학 용어로는 이 뇌졸중이 맞습니다. 뇌졸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증이 아니라 중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뇌졸중이 맞습니다. 또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즉 이제 뇌혈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이제 이런 신체 장애, 마비가 온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6명 중에 1명이 생기거든요. 이게 WHO 보고에 한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6명 중에 1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 우리 부모님 6명 중에 1명이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 중에 1명이 생길 수 있다는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하면은 또 이제 부모 유전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물론 유전되는 뇌졸중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흔한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데서 가까운 이제 친척이라든지 친지들이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통계를 보시면은 2015년 통계인데 남자 여자 공이 뇌졸중이 3위를 차지하는 사망 원인입니다. 제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장질환이고 3위가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암은 아시다시피 위, 폐, 간, 자궁, 대장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각종 암을 다 포함한 거죠. 100만 대군인 거죠. 근데 저희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질환의 1, 2위를 다투는 질환으로 심장질환하고 뇌졸중이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뇌졸중이 중요해지는 것이 뇌졸중이 주로 노인에게 흔한 병이거든요. 즉 50대, 60대, 70대 갈수록 뇌졸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의 종류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 뇌경색은 다른 말로 허혈성 뇌졸중, 피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 피가 터졌단 말이죠. 이렇게 뇌경색, 뇌출혈 딱 2개가 있습니다. 뇌경색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뇌혈관에 혈전이 이제 막아가지고 피떡이 막아서 이 피가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이렇게 죽게 되고 이렇게 까맣게 죽게 되면은 뇌경색이 됩니다. 이것을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창기 교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피가 고이게 되고 이걸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뇌졸중은 전체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의 비율로 봤을 때는 한 80대 20, 8대 2 정도로 뇌경색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뇌경색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뇌혈관이 막혀서 뇌로 피가 못 가서 뇌조직에 괴사가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뇌조직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발생은 혈관이 이렇게 딱 막히면은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뇌세포가 죽어간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뒤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급성기 치료를 저희가 잘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치료 전에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이거를 뚫어주면은 이렇게 피가 가게 되고 뇌세포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뇌세포들이 점점 죽어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죽기 전에 빨리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혈관에 뚫어주는 치료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정맥내 혈전용의 치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병원 가면 정맥내 이렇게 주사 맞잖아요. 링겔을 맞잖아요. 그래서 링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혈전용해제, TPA라는 약을 갖다 투여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타구니 대퇴부에다가 부분 마취를 하고 가느다란 관을 올려가지고 그 동맥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그 동맥 안에 있는 혈전을 갖다가 직접 끄집어내서 이게 끄집어내면 혈전이 따라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간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정맥내 혈전용의 치료는 4.5시간 이내,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는 6시간, 8시간, 또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잘 돼 있는 병원들은 가면은 이제 특수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해서 뇌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살릴 수 있다 판단이 되면 24시간 이내까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4.5시간 이내, 6시간, 8시간 이내에 이런 치료를 한다더라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뇌혈관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이렇게 철사를 먼저 올려요. 그럼 혈전이 이렇게 막고 있죠. 철사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With the aid of a suitable guide wire, hold the guide wire in place and advance the 관을 올립니다. Position the microcatheter distal to the thrombus so that the usable length portion of the solitaire FR will extend past each side of the thrombus when fully deployed. Once the microcatheter is in place, remove the guide wire 그리고 철사를 and tighten 빼고요. the RHV to secure the catheter.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인데 꼬리가 달려있는 스텐트예요. 그러니까 철망이죠. 철망을 이렇게 밀어 넣어요. 밀어 넣은 다음에 껍질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스텐트가 펴지게 되죠. 이렇게 펴지고 이제 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기다려요. 이렇게 혈전이 이 스텐트에 묻을 시간을 갖다가 좀 기다립니다. 지금 피가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풍선을 갖다가 펴주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퉁으로 이제 스텐트랑 이제 혈전이 이렇게 끄집어 나오게 됩니다. 네, 치료가 잘 됐죠. 뇌졸중의 치료에서는 그러면 뭐 4.5시간, 6시간, 8시간 그때 딱 맞춰서 오면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와야지 내가 이제 자전거를 계속 타실 분이 휠체어를 안 타게 돼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기 싫다면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ow can you change your life in 60 minutes? I think my husband's had a stroke. We're on our way. The ambulance should be with you in about 8 minutes. I'm not feeling well. I'm going to lie down for a while. Stroke patient, ETA 2 minutes. Can we go straight through to radiology? Get in the car. I'm taking you to the hospital. The doctor is waiting at the scanner. Let's go. Once we get there, I'll drop you at reception and park. Mr. Smith, can you tell me how much 지금 you 이건 weigh? 119 타고 이제 와서 지금 벌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자가로 자동차를 타고 이제 도착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럼 시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Don't wait. Act fast and give someone a second chance at life. 휠체어 Is 타느냐, life 자전거를 riding a 타느냐. bike with the ones you love? Or developing the patience to sit in a wheelchair? Is life enjoying every moment? Or watching it pass you by? Is life making a speech at your daughter's wedding? Or spending your days trying to learn how to say her name again? Strokes steal lives. Don't let time steal theirs. Make every second count. Pre-notify the hospital. Prep the patient quickly. Check for contraindications. Perform CT scan. Diagnose and treat. 60 minutes equals life. Make every second count.
그러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이런 뇌졸중 증상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의심이 되면은 제일 하셔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119 전화하셔야 돼요. 119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내가 불편하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들은 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가가지고 환자분들 모시고 CT도 찍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정맥내 치료라든지 동맥내 치료 같은 치료들이 쭉 이어서 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병원에 빨리 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호전될 가능성이 이제 1시간 반에 도착했을 때 3시간, 6시간 갔을 때 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좋아질 확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가야 된다. 이걸 중요합니다. 시간은 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뇌졸중 증상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쪽 마비라든지 언어장애, 보행, 평행장애, 어지럼증, 시야장애, 의식장애 등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중요합니다. 시간은 뇌. 그래서 하셔야 될 것은 119 전화하셔야죠. 가족이나 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핸드폰만 누를 수 있으면 119 누르시면은 대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9 대원들이 알아서 그 치료 가능한 병원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에 다음날 외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이라도 바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집 근처 가까운 작은 병원에 가면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뇌졸중 치료, 아까 말한 동맥내 혈전용의 치료나 정맥내 혈전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가 되는 병원들, MRI, CT가 있고 요즘은 저희가 뇌졸중 학회에서 뇌졸중 인증병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병원을 저희가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인증병원들에 가시면은 제일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요. 의사들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급할 때는 믿을 사람이 의사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병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보호자 입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마세요. 뇌경색 발생한 사람에게 병원 가지 않고 손끝 따고 기다리는 일들. 제가 레지던트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무조건 빨리 병원 가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또 이런 좋은 치료가 있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 가지 않고 주무리면서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안 하시지만은 침 맞으러 한의원 가는 거. 요즘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오면 바로 그냥 병원으로 보내세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자기한테 오면은 시간이 지체돼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못 깨고 이런 환자들한테 억지로 물을 먹인다든지 우황청심을 먹인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물이 폐로 가면 폐렴이 돼요. 아니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나쁜 환자한테 이런 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갖다가 집에서 이제 드시게 한다든지 이런 약을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뇌졸중에는 그런 약이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세브란스 뇌졸중 센터에서 이런 판단이라든지 근처에 치료 가능한 병원들을 안내해 주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뇌졸중 119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지금 핸드폰에 아이폰도 괜찮고요. 안드로이드 폰도 괜찮고 그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뇌졸중 119라고 치시면은 저희 앱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억하셨다가 뇌졸중 119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은 집 근처에 제일 가까운 병원들, 치료 가능한 병원들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에 갔는데 내가 뇌졸중 증상이 있다. 그럼 어느 병원 가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앱을 이용하면은 제일 치료가 잘 되는 병원들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 병원까지 거리도 나오고 그 병원에 이제 신경과가 있느냐, 신경외과가 있느냐, 집중치료실이 있느냐 등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정맥내 치료, 동맥내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 응급뇌수술이 가능한 여부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까지 안내하는 안내길 안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앱에는 이제 간이 진단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마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팔에 마비가 있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랑 연결이 되게 119 전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까 제가 6시간, 8시간까지가 동맥내 치료를 보통 한다 그랬는데 내가 8시간이 지났어요. 아니면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다음날 병원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X고요. 그래도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런 정상 악화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사망률이 높고 장애가 많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초기에 또 재발도 할 수 있어요. 병원 안에서도 재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 오시면 저희가 적절한 검사하고 최선의 치료를 해서 뇌경색이 다시 오는 걸 막아드릴 수 있고 치료를 잘 해드릴 겁니다.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은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응급 증상을 이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특징, 증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갑작스럽다는 거죠. 이 졸지에 생긴다, 갑자기 생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한쪽 마비라든지 의식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보행장애, 평형장애, 어지럼증인데 이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편측 마비, 마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손이 저려도 마비고 힘이 빠져도 마비고 뻣뻣해도 마비고 다 마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마비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못 들고 주먹이 안 쥐어지고 이런 식의 마비죠. 보통 이제 같은 쪽 얼굴 팔다리 한쪽으로 온다는 거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수저나 컵을 떨어뜨린다는 거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거고 말이 새어나온다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한쪽에 온다. 한쪽에 내가 마비가 왔다. 이거 거의 90% 이상 뇌졸중입니다.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몇 달 전부터 한쪽이 아니고 양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력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 아닙니다. 갑자기 안 왔죠. 양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한쪽에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가 체크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거울 보고 이해해 보세요. 아니면 가족 보고 이해해 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지금 올라가는 쪽이 정상이에요. 이해하니까 올라가야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 이쪽이 마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올라간 게 마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안 올라간 게 마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팔을 그냥 손을 쭉 뻗어가지고 들어보라고 했는데 팔이 떨어진다. 이러면 마비가 있는 거죠. 앞으로 나란히 시켜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언어장애, 말장애지요. 뭐 말 주변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어장애도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말하시다 갑자기 뭐 이런다든지 발음이 뭐 어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언어장애지요. 말하다가 보면 우리 뭐 살다 보면 말이 좀 꼬일 수도 있어요. 몇 마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뭐 몇 분 이상 지속되는 말이 이상하다는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뇌졸중 의심해야 됩니다. 치매 아닌가요? 예, 치매는 아니죠. 왜냐? 갑자기 85세 어르신이 말이 이상해졌다.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언어장애 생겼다. 그런 건 뇌경색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야장애. 양쪽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런 걸 시야장애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막이 낀 것처럼 회색으로 가려져 보이거나 얼그러져 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쪽 편이 안 보이는 이런 걸 시야장애라 그럽니다. 아니면 복시가 있는데요. 복시는 2개로 보이는 거예요. 3개, 4개로 보이는 경우는 보통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2개로 보이는 거예요. 빛이 2개로 보이는 거. 이 불빛이 2개로 보이는 이런 걸 복시를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아닌가요? 백내장은 천천히 생기죠. 갑자기 2개로 보인다든지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이건 뇌졸중이죠.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 보행 어지럼증인데 어지럼증 여러분들 많이들 느끼시죠? 앉아 때리는 아찔하고 이런 것들 자주 있습니다. 어르신들 되면은. 근데 그런 거 보통 아니에요. 그렇게 짧게 아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은 뱅뱅 돌아요. 벌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토할 것 같고 어찌하지 못하는 어지럼증. 또는 이제 내가 걸으려고 하는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냥
탁탁탁탁 넘어진단 말이죠.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죠. 살다 보면 이제 걷는데 내가 한두 걸음 그냥 다리가 꼬였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뇌졸중 같으면은 내가 그러려고 시도를 하면은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뇌졸중이죠. 그 다음에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뭐 이를테면은 손을 갖다가 이렇게 뻗는데 손이 비틀비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빈혈 또는 이석증 아닌가요? 아니지요. 갑자기 생겼는데요. 빈혈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죠. 이석증도 뭐 아마도 뭐 여러분들도 이석증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석증도 물론 갑자기 오는데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짧아요. 짧고 강한 어지럼증이 순간 몰려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기 때문에 좀 감별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 일단 병원 오세요. 그 판단하시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전문 의사들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른 뺑뺑 도는 멀미하는 어지럼증이 내가 생겼다. 그럼 그냥 병원 오시는 게 신경과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식장애.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깨는 거죠. 근데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이런 상태를 의식장애라 그럽니다. 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통증을 줘도 안 일어나는 건 그건 이상이 있는 거죠. 사람을 꼬집었는데 못 일어나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증상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병이 아무래도 좀 무서운 병이죠. 여러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 두 개가 치매랑 뇌졸중인데 그 중에서도 뇌졸중을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무서운 병인데요. 근데 이런 거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양쪽 손발이 저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뇌졸중은 한쪽으로 와요. 뇌가 한쪽이 망가지니까 보통 반대쪽으로 되는 거 아시죠? 오른쪽이 망가지면 왼쪽이 망가지면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쪽 손발이 저리려면은 양쪽 뇌가 다 망가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시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양쪽으로 오는 거는. 그다음에 뒷목이 뻐근하다. 물론 뇌출혈 같은 경우에 장창희 교수님 강의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살다 보면 좀 뻐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못 잤을 때 그런 경우 보통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눈꺼풀이 찔룩찔룩거린다. 그죠? 이 찔룩찔룩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뇌졸중 환자만 20년째 보고 있는데 그런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뇌졸중은 없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손이 떨린다. 예, 손이 떨리는 경우 그 풍이라 그래가지고 뇌졸중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뇌졸중에서 떨리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것도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마비로 와요. 말씀드린 대로 팔이 안 들리고 주먹이 안 쥐어지고 말소리가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오지 뭐 떨리는 경우로 오는 경우는 오히려 이게 만성적이고 그렇다면 파킨슨병 같은 병이라든지 아니면 양손이 그냥 원래부터 좀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긴장하거나 이런 게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본태성 진전이라고 본래 유전적으로 좀 떨리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태성 진전도 그렇고 파킨슨 병도 그렇고 둘 다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면 이건 뇌졸중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경색의 예방, 고칠 수 없는 요인과 고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요. 나이 어쩔 수 없고 남성이 좀 더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력도 일부는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칠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죠. 없는 것보다 고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보시면은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혈압 조절, 당뇨병 조절 하면 되고 흡연은 담배 끊으면 되고 경동맥 협착이라고 목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치료 받으시면 돼요. 심방세동이나 심장병, 고지혈증 역시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 가능한 병이죠. 예방 가능한 병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모르시고 계시다면 정기검진을 받으셔서 이런 위험인자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모든 건강한 생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 빨리 걷기나 가볍게 뛰기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갖다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식사 중요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식사 습관, 기름기 많고
이런 음식들 당연히 뇌졸중에도 좋지 않습니다. 생선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들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살찌지 않도록 적게 드시고 많이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 뭐 반주로 많이들 즐기시잖아요. 근데 반주라는 건 없대요. 그냥 반주 하시면은 계속 드신다면 그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잔도 드시지 말라 그래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어차피 그러면 못 끊습니다. 그래서 술 끊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완전히 필수예요. 담배는 백해무익한데 특히 뇌졸중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담배를 피는 순간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뇌혈관을 막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담배 연기 근처에도 가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의 증상들 갑자기 생기고 한쪽에 마비가 오고 말이 이상해지고 균형을 못 잡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에 안 보이거나 이 등 갑자기 생기는 어떤 이상 증상들이 생기면은 지체할 수가 없어요. 119 불러셔가지고 빨리 병원 오시면은 나머지 이하의 치료들은 저희 의사들한테 맡기시면 다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릴 겁니다. 예,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은 약 잘 드셔야 되고 그래서 2차 뇌졸중이 오지 않게 막으시면은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